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동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책들 많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독서 방식이 예전에 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죠? 어떻습니까? 네, 참고마비 지금 독서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네. 이유는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부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독서야말로 그 사회에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들이 길러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차 가을이 되었지만 배는 불러오는데 식탐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마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읽고 네. 또 책을 사야만 또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구의 비율은 이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과를 비교해봐도 점차 낮아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책 읽는, 책 권하는 이 가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수많은 스마트 기기를 개발한 이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도 보면은 가장 본인이 사랑했던 것은 정말 그 손때 묻은 백과사전이 가장 손때 묻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을에 좀 휴대폰, 텔레비전을 손에 놓고 눈에서 또 멀리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그 독서라 그러면은 이제 활자 인쇄판 이러한 이제 그 종이 서적이죠를 주로 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 그 방법이 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책만 생각을 했는데 네. 얼마만큼 이 독서의 방식이 달라졌는지 시대의 변화에 흐름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 시민들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중복응답입니다. 67.3%는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종이책을 구입해서 읽는다. 여전히 종이책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비율로 57.1%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활용해 전자책, 이북이라고 하는데요. 읽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0.9%는 직접 구입을 하지는 않고 이 도서관과 도서 대여점에서 책 대여해서 읽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 우리가 또 서점에 가서 읽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서점 가운데에서 서서 이 좋은 책들을 읽는 그런 비율도 13.7%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 종이 인쇄된 책을 읽는 거하고요, 이 전자책을 읽는 거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주로 서점에서 책을 읽었는데요. 서점에서 책을 읽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신간 서적들, 우리가 정말 읽고 싶었던 그 베스트셀러 유명 이 작가들의 책들을 갖다가 직접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지금 나오는 책들은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 이 서고에 또 서점에 놓여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시대 정신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전자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편리해진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싶었던 부분만 너무 그 내용만 확인해서 보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한 책의 양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종이 책장을 넘기는 그때가 더 간절하지 않았나 싶은 장단점이 생각이 있었긴 네, 했죠. 서점 가서 책을 싹 둘러보는 그러한 기분도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전자책을 보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이렇게 요즘에 주변 동네 서점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에 서점에서 이 종이책을 구입한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서점을 통해서 종이책을 구입한 비율을 따져보면은 실제적으로 67.3% 정도이기는 한데요. 이기는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구입을 한 경우에 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많은 책을 사지는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권 이상을 산 경우는 적어도 뭐 60% 이상, 10명 중에 7명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두 권 정도 또는 세네 권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 특징적으로는 주로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이제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프라인 서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대형 서점들도 있겠지만은 동네 서점이 거의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너무 좀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에 산책 겸 나가서 이 서점에서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책, 바로 한눈에 들어왔던 그 책을 꺼내서 보면서 사서도 읽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추억들이 점점 없어지고, 온라인 서점에서 너무 이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경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베스트셀러에만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목차와 순위에 올라 있는 책들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 온라인 서점이든 오프라인 서점이든 상당히 사는 경우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권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읽는 책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직접 회원도 가입해놓고 하는데, 그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로 온라인으로 책을 사는 이유, 그런 부분 조사된 것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 기억나실 텐데요.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보면 조금 오래돼 있는 동네, 특히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동네 서점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형 서점에 밀려서 동네 상권이 사라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천과 함께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추억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또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시는 이유를 이 결과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서점 우리 시민들께서 왜 이용을 하실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이 58.2%, 10명 중 6명 정도 중복 응답인데요. 오프라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7.5%는 너무나도 우리가 현대 사회생활에서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 편히 받아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서 구입 시간이 절약돼서 빨리 찾아서 빨리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가격 비교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이 굉장히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서는 온라인에서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책 한 권을 사면 어떤 할인 쿠폰이라든지 포인트도 적립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포인트 우리 또 놓칠 수 없는데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할인 쿠폰과 함께 할인 이벤트 때문에 이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온라인 서점, 바로 편의성과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프라인 서점 하면 영화 노팅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 남녀가 동네 서점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랑을 키워나가는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처럼 이렇게 낭만적이기도 했던 오프라인 서점 점차 없어지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좀 폐단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곳곳에 있었던 그 동네 서점은 단순한 어떤 책을 판매하는 곳뿐만 아니라 네. 그곳에 모여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새로운 책이 무엇이 나왔냐는 어떤 관심도 높아지면서 또 책을 더 읽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동네 이 도서관 같은 역할들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 서점에 밀려서 동네 서점이 완전히 하나의 우리 문화와 어떤 전통이었던 것이 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 노팅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서의 뭐 마을 문고라든지, 기억나실 텐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보면 지하철에서 대여 문고 여러 곳에 곳곳에 설치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떤 대여 문고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 대형 서점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대형 서점 위주로 도서가 판매되고 또 신간이 소개되고, 또 온라인 서점들도 이러한 대형 서점의 그 온라인 쇼핑몰 또 도서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도 대형, 온라인도 대형화되면서 물론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정립 등. 근데 좀 우리의 어떤 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저변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동네 서점과 같은 그런 문화가 조금 아쉽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책 읽는 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신문들을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는 있지만 그 잉크 냄새 나는 신문 전체에 다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그 어떤 아련한 향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수도권 투데이도 부분만 보면 재미없거든요. 전체를 다 보셔야 재미있듯이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어떤 통시적인 그런 안목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라져가는 동네 서점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마 그 종이책으로 보는 거랑 전자책으로 보는 거랑 이해도 측면에서 차이가, 집중력이라든가 이해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전자책 이북을 구매할 때가 있는데요. 그 요즘에 전자책이 나온 지 꽤 됐죠. 꽤 됐다 해서도 상당히 별로 안 읽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전자책 구입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렉트로닉 북이라고 해서 전자책, 말 그대로
이전까지는 우리가 종이를 넘겨서 읽던 이 소설책 등이 유명 소설가들의 소설책이 이제는 황석영 씨의 태백산맥을 읽을 때도 이제는 이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세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전자책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10명 중 8명이 지난 1년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영아 진행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책을 상당히 그렇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이 10명 중에 9명에 가까운 숫자가 지난 1년간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 무엇보다도 이 종이책을 더 이상 이제 구입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면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독서와 도서 구입 문화는 이북, 전자책을 사는 문화로 이 급격히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 유명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이라든가 이제 뭐 다른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로서 많은 부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장서 부분들이 좀 공간이 좀 비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전자책이 이제, 가지고 예.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는 아마 그거 기억나실 텐데 책을 읽든 안 읽든 집에 이렇게 이 서고가 갖춰져 있는 것이 글쎄 상당히 말이에요. 뿌듯한 그런 어떤 네. 지식인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떤 오래된 책들에서 나는 그 솔솔한 냄새가 어떻게 보면 뿌듯한 어떤 자기의 마음의 양식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태블릿 PC 하나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심지어 글쎄 들어가고 말이야. 있거든요. 더 이상 이 서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전자책의 장점을 조금 보자면 무료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료로 유통되는 비율이 꽤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이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책을 더 이상 사지 않는 한국 사회, 서울 시민 또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많은 어떤 출판이 이루어져야 좋은 책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출판 문화가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건 여러 가지 어떤 불법 뭐 복사하는 걸 못하게 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돌려서 읽을 수도 있거든요. 불법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이런 부분 저작권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과연 네. 얼마나 무료로 읽 건지 무료로 읽는다고 해서 모두 다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비중이 적지 않다는 데서 그렇군요. 좀 지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전자책 얼마나 무료 또 유료인지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게 되면은 무료 콘텐츠가 무려 66.1%입니다. 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어떤 비용 지불 없이 읽는 경우들이 되겠고요. 유료 콘텐츠가 33.9%니까 3명 중에서 2명 정도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료로 읽고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아니 하는 그 것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그게 락 같은 거를 풀 수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유통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정작 또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하면 구매를 하지 않고 또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무료로 되는 컨텐츠의 수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고 질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료를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어떤 양질의 책, 양질의 어떤 그 작품 활동 이런 게 분명 저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이러한 어떤 독서 문화의 발전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저작권을 존중해주고 우리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는 더욱더 확대되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무료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뭐 광고 같은 거 그런 게 붙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자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할 텐데요. 네. 물론 우리가 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 삼아야 되겠지만 저작권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광고 등을 덧붙여서 또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다 보면은 충분한 어떤 그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도 보상 없이는. 그렇다 보면은 더 우리의 어떤 그 출판 문화, 독서 문화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도 전자책이라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 좋겠지만 네.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조속히 전자책이 가격이요. 네. 이 종이 인쇄된 책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전자책으로 좀 사면은 좀
싼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간에 네. 이 작가나 이런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들이는 어떤 공력,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관련된 비용들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쇄된 물에 대해서는 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유형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런 전자책 같은 경우 이거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전송해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독서 문화 또 이런 어떤 작품 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책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자책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우선 그 편리하게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될 네. 테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전자책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기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하나의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다른 스마트 기기로 또 이전시켜서 또 이동시켜서 보실 수 있다는 본인만 것도 확인이 되면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십 건을 한 군데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거나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 책은 그러네요. 전자책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책도 네.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주제에 상관없이 다양한 컨텐츠, 뭐 문화, 예술, 심지어는 연예,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작년 그 11월인가요?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시행됐잖아요. 전에는 막 할인 이런 게 많았었는데 각 서점이라든가 뭐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는 도서정가제가 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서정가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책의 정가와는 다르게 판매하고 또 경쟁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책 판매 시장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작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책값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또 이 비싼 이 도서 구입 비용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독서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대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인 인식평가가 어떤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인식평가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도서정가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선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체 10명 중 7명 정도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이 더 비싸질까 좀 염려한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고요. 네. 그다음 중복응답으로 63%는 보다 저렴하게 책 구입하려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 과거에는 조금 더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책 구입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데 독서율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 시장의 질서 확립에 그런 반면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은 21.8%로 낮았거든요. 또 동네 서점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이 의견도 18.1%로 낮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유지되고 있는 동네 서점에 대해서는 생기는 동네 서점과 유지되고 있는 동네 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제와는 별개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지원 비용적으로 그래서 도서에 대한 어떤 이 판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에서 어떤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과거에 조금 더 우리가 덜 효과적이었지만 효과적일 수 있는 어떤 이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 네. 도서관이 너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책을 읽는 곳이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점에서 도서정가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그 책값이 인상됐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인상됐다기보다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정가제로 판매되기 이전에 좀 할인될 수 있는 뭐 여지들이 10%, 많이 있었거든요. 20% 모르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할인될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떤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가격이 오히려 비싸진 거 아닌가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느낀다는 점에서 글쎄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겠지만 보다 더 우리의 독서 인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가 조금 더 수정 보완돼야 될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끝으로 그 시민들의 독서량을 늘리고요.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는지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북구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권 정도의 단행본을 구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독서 문화, 우리 한국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독서가 자연스럽고 또 저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좀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줄 필요, 또 정부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무엇보다도 이제는 스마트폰, 이 휴대용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내려놓고 이 책에 좀 더 양식이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늘려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인 만큼 조금 더 책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서의 형태, 변화와 실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요. 트렌드 모니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